안녕하세요. 아동 청소년 성교육 전문가 한송이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아동 청소년을 위한 교육기관 및 관련 기관 관계자 여러분, 아동 청소년을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바쁜 업무로 인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 대상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신고 의무자에 대한 교육 및 제56조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단순히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동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한 사회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지 이번 교육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성범죄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가장 중요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 제도와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아동 청소년 성보호를 위해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최근 뉴스와 통계를 통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실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뉴스입니다. 초등생 노예 들어와 메타버스로 번진 청소년 대상 성범죄. 요즘 메타버스 안에서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게임, 랜덤 채팅 등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뉴스를 접하면 아동 청소년들에게 프로그램이나 디지털 기기를 사용 못하게 막아야지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더 재밌는 걸 찾지 못한 아동 청소년들은 금지 상황에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몰래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위험 상황이 생겨도 혼이 날까봐 도움을 청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성범죄자들은 성범죄의 목적을 숨기고 좋은 사람인 척, 친절한 사람인 척 접근하여 성착취에 수월해지도록 아동 청소년을 길들이는 그루밍 수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폭력 상황을 빠르게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용하지 말라고 금지시키기보다는 애매한 순간, 찝찝한 순간, 잘 모르겠다, 뭔가 불안하다 싶은 순간들이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하거나 물어봐도 된다고 덧붙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2022년 2월 보도된 것입니다.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한 성범죄자 67명 적발.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여성가족부에서 전국의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53만여 개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338만여 명을 점검했는데 취업 제한 대상자인 성범죄자가 무려 67명이나 적발된 것입니다. 이 중에서 25.3%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등 사교육시설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성범죄자들은 계속해서 아동 청소년들에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금지됐는데도 해당 기관에 근무하고 있었던 것이고 성범죄 경력 조회에 빈틈이 있었던 것이죠. 적발된 67명 중 종사자는 39명, 운영자는 28명으로 여성가족부는 적발된 종사자는 전원 해임을, 운영자는 변경하거나 기관 폐쇄를 조치하였습니다. 또 적발된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은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와 모바일 앱에 기관 명칭과 해당 지역을 자세히 공개하였습니다. 성범죄자 알림이에는 성범죄자의 신상도 공개가 되어 있으니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주변의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동 청소년에 대한 기준이 법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청소년 성보호법에서는 연나이 19세 미만으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연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로 생일이 지난 후에 만 나이와 같습니다. 즉, 오늘 교육에서 얘기하는 청소년은 일반적으로 고3까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 디지털 성범죄, 성매매 범죄, 아동 성학대를 통틀어 말합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단순 소지도 처벌 대상이며 이제는 시청도 처벌된다는 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불법 제작물을 보는 행위 자체도 범죄에 동참하는 행위이며 시청하는 개개인도 이제는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제작과 반포하는 것도 문제지만 보고 난 후 계속 퍼뜨리는 개개인의 영향도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로 주고받는 것에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것은 범죄이며 합법적인 19금 영화처럼 합의하에 촬영이 아닌 비동의 촬영, 즉 불법 촬영은 범죄입니다. 또한 흔히 지인 능욕으로 대표되는 사진 합성의 경우 A라는 사람의 얼굴에 B의 몸을 합성해 C를 만들어내면 C가 실존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A나 B를 아는 사람들은 계속 수근거릴 테고 그들은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제 사진 합성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착취에 용이하도록 길들이는 온라인 그루밍도 이제는 처벌이 됩니다. 실제 만남을 갖지 않아도 온라인상에서 성적인 목적으로 접근을 하면 처벌이 가능해진 것이죠. 그만큼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온라인 그루밍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경우 모두 피해자로서 지원합니다. 아동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선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어른들이 그걸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동 청소년이 성매매를 제한하는 글을 올리면 위험에 빠질 수 있으니 지우라고 하는 것이 어른들의 역할입니다. 매매라는 단어 때문에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절대 동등한 거래가 될 수 없으며 아동 청소년에 대한 착취일 뿐입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는 본인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움츠러들지 않고 평소처럼 외모를 꾸미거나 연애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걸 보고 피해자답지 않다고 수군대며 2차 피해를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별것도 아닌데 유난 떤다는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마다 성격도 가치관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사건에 대한 반응도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다운 모습에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기관장님들께서는 내가 운영하는 기관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신경 쓰셔서 종사자들이 성범죄를 가볍게 넘기지 않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에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유형에 따라 성범죄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의 성희롱 행위는 아동복지법에 의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및 추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는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강제추행이고 강간, 성매매 범죄인 성매수, 그리고 기타 성범죄에 해당하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가 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맨 아랫줄 합계를 보시면 가해자는 2,607명인데 피해자는 3,397명으로 피해자가 약 800명 정도 더 많습니다. 이유는 가해자에 따른 피해자가 한 명에 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가해자들은 제2, 제3의 피해자들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상 아동 청소년의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빨리 신고해서 제2, 제3의 피해자를 막고 첫 번째 피해자에 대해서도 피해가 장기화되거나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아동 청소년들에게 모르는 사람과 채팅하지 말아라. SNS는 친구 공개로만 운영해라. 라고 말로만 해서는 범죄 피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동 청소년들이 채팅이나 SNS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싶어서입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온라인에서 친구로 지내다가 나중에 여행을 가서 직접 만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채팅을 하고 SNS에 개인정보를 올린 아동 청소년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걸 범죄에 악용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겁니다. 성범죄, 비난의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내가 알려준 개인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건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동 청소년들에게 고민이 생기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우리에게 이야기해도 된다고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혹은 문자로도 성범죄를 신고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117, 1388 번호를 아동 청소년들에게 반복적으로 알려주시고 기관 내의 안내 문구로 부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별로 강하지 않습니다. 2,607명의 가해자들 중 최종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38.9%에 그쳤고 60% 이상의 범죄자들은 평소와 같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라도 아동 청소년 곁에 성범죄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각 기관에서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2항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시설, 단체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때의 즉시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충분히 한 후 즉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고 의무는 장과 종사자 모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기관 내부의 처리 절차와 상관없이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라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신고 의무 위반 시에는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종사자에게 1차 30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다가 신고가 늦어지거나 신고를 못했을 때는 그 상황을 고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고 의무 제도가 형식적인 제도라는 뜻은 아닙니다. 만약 신고 의무자가 제도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신고를 안 하거나 혹은 거짓말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직무유기로 형사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제도임을 기억하시고 상담이나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의 청소년 성문화센터, 성폭력 상담소, 해바라기 아동센터,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아동 청소년들은 선생님한테만 털어놓는 것이니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 하고 신신당부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신고 의무자로서 참 난감해지는데요. 이 제도가 생긴 이유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동 청소년이 안심할 수 있게 보호 조치를 하신 후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피해자 측에서 신고를 완강하게 거부할 때는 우선 전문기관에 상담을 해보시고 그 내용은 업무일지 등의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몇 월, 며칠, 몇 시쯤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고 성폭력 상담소, 해바라기 센터 등의 어떤 상담원과 상담을 했는데
지금 피해자 불안이 너무 높아서 위험해 보이니 한 달 정도 상담하면서 지켜보자고 했다 등의 상담 기록을 남겨두시면 경찰이 발견하더라도 신고 의무자가 일부러 신고를 안 한 게 아니라 피해자를 위해 굉장히 노력했다는 점에 주목할 것입니다. 신고는 수사기관에 연락하는 것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117은 학교 전담 경찰관들과 상담원이 있는 원스톱 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일반 경찰에 비해 더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117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신고를 할 때는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알려주되 피해자에게 너무 많은 걸 물어보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이 오염되어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내가 궁금한 게 많더라도 참고 전문가에게 연계해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때로는 아동 청소년이 선생님의 관심을 끌려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닐까 하고 신고가 망설여지는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라도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거를 모으는 것, 성폭력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 역시 수사기관의 역할이란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만약 조사 결과 성폭력이 아니었다면 우리 학생이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 아이는 왜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관심을 끌고 싶었던 걸까 라는 점에 주목해 주세요. 다음은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제도 앞에는 아동 청소년이란 말이 빠져 있죠.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이 아동 성애자라서 그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접근하기가 쉬워 아동 청소년을 목표로 삼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는 성범죄자가 출소를 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일괄적으로 10년간 취업이 제한되었는데 형평성 등의 문제로 위헌 결정이 나서 2018년 7월 17일 이후 형이 확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죄질, 전과 여부 등을 감안한 법원 명령에 따라 10년 이내로 취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장, 교육감 등은 각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의 재직자 등에 대해서도 연 1회 이상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성범죄 경력 조회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니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에 따라 신고 의무와 취업 제한의 의무를 하나 혹은 둘 다 가질 수도 있습니다. 2022년 자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위탁 교육기관, 위센터, 위스쿨, 제주국제학교 등은 성범죄자 경력 조회는 하지만 신고 의무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과의 교습자 역시 사무실의 운영자 말고 직접 학생들을 만나 지도하는 사람들의 경우 성범죄 경력 조회는 해야 하지만 신고 의무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연장, 영화 상영관, 박물관 등의 전시시설, 도서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보급 전수시설, 과학관 등은 취업 제한과 신고 의무를 둘 다 갖고 있습니다. 지금 페이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제외한 모든 기관이 취업 제한과 신고 의무 대상 기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소장이 아닌 입주민들을 직접 상대하는 경비원, PC방, 멀티방, 경비업 법인 등은 신고 의무는 없지만 취업 제한의 의무는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성매매 피해 상담소, 의료기관은 취업 제한과 신고 의무가 둘 다 적용되는데요. 의료기관의 경우 취업 제한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의료인에만 한정됩니다. 따라서 만약 간호조무사가 병원에 취업을 한다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지 않지만 보육시설 등에 취업하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체육도장,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은 취업 제한과 신고 의무 둘 다 해당되는데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의 체육단체는 신고 의무만 갖고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기획업소, 청소년들이 자주 가는 오락실, 노래 연습장 등도 취업 제한의 의무만 있으며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도 취업 제한의 의무만 갖고 있습니다. 반대로 장애인 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등의 장애인 복지시설은 신고 의무만을 갖고 있습니다. 취업 제한 제도는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강사, 행정직원, 버스기사, 청소직원 등 모든 종사자에 대해 채용 전에 반드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 어떤 대가를 받고 일정 시간 동안 그 공간에 머물며 업무를 진행하는 노무 제공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학교, 청소년 센터 등의 성교육 특강을 하러 갔다면 전 노무 제공자가 되는 것이죠. 자격증 취득이나 졸업을 위해 실습이나 자원봉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대가성이 인정되어 사실상 노무 제공자로 봅니다. 성인 대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외부 강사인 노무 제공자를 기관 담당자가 입구에서부터 맞이해 강의실로 안내하는 등 아동 청소년과 접촉할 일이 거의 없다면 성범죄 경력 조회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사 대기실이 아동 청소년 휴식 공간인 경우이거나 아동 청소년과 접촉할 기회가 많다고 판단되면 노무 제공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는 반드시 채용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 출근 당일을 포함해 근무 시작 후에 경력 조회를 하게 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만약 3개월 계약을 하고 근무한 직원의 평가가 너무 좋아서 바로 다시 3개월 연장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연속 근무이기 때문에 두 번째 계약 때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학원 등에서 7, 8월 여름방학 특강을 하고 계약 중에는 쉬었다가 다시 1, 2월 겨울방학 특강 등을 위해 다시 고용하는 경우에는 연속 근무로 보지 않기 때문에 겨울방학 특강을 시작하기 전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해야 합니다. 첫 출근 당일을 포함해 근무 시작 후에 경력 조회를 하게 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1차 300만 원에서 3차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 제도와 달리 취업 제한 제도의 의무는 기관장에게만 주어집니다. 만약 학원에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위반하는 경우 강사나 행정 담당 직원이 아닌 학원장님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됨을 꼭 알아두세요. 만약 지자체나 교육청에 연 1회 정기 점검을 통해 종사자 중 취업 제한 대상자가 발견됐다면 기관장께서는 즉시 대상자를 해임하셔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을 안 하거나 1개월 이내에 해임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 운영자 중 취업 제한 대상자가 발견되면 해당 기관의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 등을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성범죄 경력 조회 방법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는 보통 오프라인으로 많이 하실 텐데요. 취업 예정자의 동의서를 받고 기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사업자 등록증 등과 위임장,
기관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들고 경찰서 민원실에 가시면 됩니다. 이때 동의서는 본인의 자필 서명이 필요하므로 채용 면접을 볼 때 미리 동의서에 서명을 받으시고 혹시 일시적으로 외부 강사 등을 채용할 때는 우편으로 미리 여유 있게 동의서 원본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대상자가 성범죄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바로 발급이 되지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위임장 대신 성범죄 경력조회 업무 담당자라고 명시된 재직 증명서로도 조회가 가능한데 각 경찰서마다 담당자가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경찰서 방문 전에 미리 확인을 하시고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범죄 경력 회보서 발급 시스템은 기관장의 개인 공인증서로 가입하시면 되는데 가입 후 기관장이 업무 담당자를 지정 등록하시면 이후 업무 처리는 담당자께서 맡을 수 있습니다. 범죄 경력 회보서 발급 시스템 성범죄 경력 조회 방법은 발급된 기관 고유 아이디와 검증 번호를 취업 예정자에게 알려주시고 취업 예정자는 본인의 아이디로 로그인해 취업 예정자 발급 동의 신청을 선택하고 기관 아이디와 검증 번호를 검색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허용해 주면 된다고 안내하시면 됩니다. 이때 취업 예정자는 취업 예정 등의 동의 사유, 전화번호, 접수할 경찰서, 즉 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경찰서, 자동 입력 방지 문구 등을 입력하고 본인 범죄 경력 확인을 클릭한 후 시설장 출력 버튼까지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기관에서 다시 로그인해 허용된 목록에서 대상자를 찾아 서류를 출력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아동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제도에 대해 알아봤다면 끝으로 아동 청소년 성보호를 위해 중요한 실천사항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관 내부에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대응 매뉴얼 마련하기입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이 의심되는 상황이 생기면 기관장에게 바로 보고한다 라던가 인근 지역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을 미리 파악해 비상연락망도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많은 피해 아동 청소년들이 자신의 피해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이나 대처를 충분히 하실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 모든 분이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주변의 아동 청소년들이 믿고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시기만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피해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나를 믿고 얘기해줘서 고맙다며 다독거려 주시고 이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성폭력 상담소, 해바라기 센터, 117 센터, 탁틴 네일 등으로 연락해 해결 방법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소한 걸로 상담소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될까 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연락 주세요. 여러분은 아동 청소년 보호 직종에 있기 때문에 신고 의무와 취업 제한 제도를 잘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동 청소년에게 관심을 가지는 만큼 주변 환경이 좀 더 안전해진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가 잘 진행되었는지 혹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보완하여 남은 교육을 더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QR코드를 찍어서 교육 만족도 조사까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에도 신고 의무나 취업 제한 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아동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실 땐 언제든지 앞서 안내드렸던
피해자 지원 전문기관으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